수채화로 그리는 아르침볼도의 인물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 식물을 세심하게 배치하여 인간의 얼굴처럼 묘사한 재치 있는 그림이 특징입니다. 프라하의 궁정화가로 활동했으며 그 당시 이런 특이한 그림을 저속하다고 무시했대요. 오늘은 공 모양, 원뿔, 둥근 기둥의 입체 도형을 이용하여 과일과 야채를 그려서 아르침볼도의 작품처럼 얼굴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꼬마들의 미술 간식 꼬마 빵. 먼저 키위의 단면을 그려볼게요.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연주색으로 동그라미 바깥쪽을 채워주세요. 젖어 있을 때 모두 칠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칠해집니다. 말린 다음에 이렇게 줄무늬처럼 가운데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그려주세요. 말린 다음에 꼭 그려주세요. 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 번 더 그려도 좋고요. 이제 검정색 펜을 이용해서 실을 그려주고요. 가장자리는 갈색으로 칠해주세요. 눈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하나를 더 그릴게요. 모두 2개를 그려놓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말린 다음에 선을 그려주고요. 그 선이 크게 그려진 선 사이사이를 다시 그려주면 편해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선을 그려주고 C도 그려주면 됩니다. 가장자리는 갈색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둥근 기둥을 이용하여 가지를 그려볼게요. 자, 둥근 가지를 그려주고요. 몸통을 먼저 그린 다음에 위에 꼭지를 이렇게 덮듯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꼭지가 덮여 있겠죠? 가지는 둥근 기둥의 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하게 옆으로 색을 칠해줄 거예요. 밝은 색부터 밑으로 가면서 점점 진해질수록 물감의 양은 많아지고 물의 양은 적게 해주세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점점 진하게 할 때는 약간 보르도 같은 색을 조금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주색 같은 색을 조금 더 섞어서 점점 진하게 칠해주시고요. 맨 아랫부분은 조금 밝게 칠을 해주세요. 뒷부분에서도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밝게 칠해주세요. 자, 여기 꼭지 부분도 어둠이 내려앉은 부분과 같이 어두운 부분은 같이 칠해주세요. 꼭지 부분은 밝고 여기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당근은요. 원뿔을 이용해서 그려줄 건데요. 위에는 둥근 기둥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그려볼게요. 당근도 마찬가지로 주황색을 점점 진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한번 칠했던 곳은 덧칠하지 않고요. 마른 다음에 덧칠을 해주세요. 자, 여기도 맨 바깥 부분은 조금 더 밝게, 여기 꼭지 부분도 밝고 중간색, 진한색 이렇게 한꺼번에 칠해주세요. 자, 이제 공 모양을 응용해서 사과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폭 들어간 곳을 그려주시고 꼭지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점점 밑으로 갈수록 어둡게 칠해줄게요. 꼭지 부분은 조금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을 칠해주고요. 사과의 모양대로 표면의 굴곡에 따라서 붓 방향을 조금 변형을 주세요.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칠한 곳을 계속 덧칠하지 마시고요. 한번 칠한 곳은 조금 마른 다음에 칠해주세요. 사과 표면의 굴곡을 생각하면서 터치를 주세요. 점점 진해지게. 자, 레드에서 보르도를 살짝씩 섞어가면서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시고요. 맨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밝게 칠해주세요.
밝게 비워뒀던 부분은 제일 밝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마치 사과를 깎은 것 같죠? 사과도 양쪽 볼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빛이 이쪽에서 온다면 이렇게 점점 아래로 갈수록 어두워지겠죠. 진해지겠죠. 자, 먼저 이렇게 오렌지하고 레드를 조금 섞어서 이런 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까 밝은 부분을 맨 마지막에 칠했는데요. 지금은 가장 먼저 칠해 놓겠습니다. 자, 레드를 조금 더 섞어서 아까보다 좀 더 진한 색이 됐죠? 마찬가지로 사과의 굴곡을 생각하면서 터치를 해주세요. 자, 이제 레드의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점점 진하게 칠해 볼게요. 한번 칠한 곳은 자꾸 더 칠해주지 마세요. 자, 이제 레드의 양을 조금 더 늘려가 보세요. 또 물이 너무 적으면 붓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넣어주되 물감도 너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여기에 보르도를 조금 더 섞으면 더 진하고 어두운 이렇게 붉은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더 진해졌죠. 끝까지 사과의 굴곡을 생각하면서 터치를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맨 아랫부분은 조금 밝게 해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폭 들어간 그 부분도 조금 진한 색으로 칠을 해줄게요. 사과 꼭지도 둥근 기둥이지만 너무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다 칠해주세요. 자, 이제 고추를 그려볼 건데요. 고추는 마찬가지로 원뿔의 모양이에요. 원뿔의 모양, 당근과 마찬가지로 원뿔의 모양이기 때문에 밝은색 점점 밑으로 갈수록 진하게 칠해줄게요. 좀 사과랑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사과를 빨간색으로 칠했으니까 고추도 함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추의 꼭지 부분도 어두운 부분에 맞춰서 칠해주시면 돼요. 꼭지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3번 점점 진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팔을 그려볼게요. 팔은 둥근 기둥을 이용해서 팔을 그려볼게요. 팥뿌리를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한쪽을 그려주시고 다른 한쪽은 밑에 있는 줄기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파는 흰색, 연두색, 진한색 아래로 갈수록 점점 진해지죠? 이렇게 완전히 마르지 않고 그냥 젖어 있을 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랫부분 겹쳐서 조금 더 진해지니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살짝 칠해주세요. 이 파로는 머리카락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한 여러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 4개 정도 그려줄게요. 팥뿌리도 갈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주세요. 여러 개를 그려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림들의 가장자리에 검정색으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잘리더라도 그림이 덜 잘리게 돼서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야채와 과일들을 오려주시고요. 팔을 붙여줄게요. 너무 길면 조금 이렇게 잘라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겠죠? 이제 눈을 붙여볼까요? 눈도 키위로 눈을 한번 붙여보고요. 눈썹도 한번 붙여볼까요? 눈썹 또 고추로 눈썹을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고
당근은 이렇게 코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코로 하고요. 자, 이거는 사과는 볼로 한번 해볼게요. 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반대쪽도 들어가게 이렇게 볼로 이렇게 해줬어요. 요것은 이제 입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크네요. 이렇게 해서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여기 뭐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써볼게요. 또 이쪽으로 한번 써볼까요? 잘라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눈, 코, 입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공간들은 내가 이제 뭐 색깔을 좀 내가 원하는 색으로 뭐 토마토든지 뭐 블루베리든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해줘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꽉 채워서 이거 완두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워서 만들어줘도 이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텅텅 비게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는 푸른색이니까 막 블루베리처럼 이렇게 파란색 동그란 공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뭐 이제 귀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고요. 저는 눈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반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들고 얘를 귀로 해도 예쁠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반으로 잘라서 눈으로 하고 얘를 귀로 이렇게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더 꽉 차 보이네요.